여러분 반갑습니다. 명천 박상원입니다. 예쁜 이름 좋은 이름 베이비네임스 장명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베이비네임스의 박상원 원장이고요. 지금 인천대학교 인문학 강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성명학에 관련해서는 한국인의 이름의 권력 세대 운명에 관한 연구로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인명학 1호 박사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장명책 예쁜 이름 좋은 이름 아기운이 쑥쑥 예쁜 이름 좋은 이름 천의 저자입니다. 오늘은 엄마 아빠가 2023년도에 어떻게 이름을 지으면 좋은지 어떤 이름들이 또 유행을 했는지 그런 것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 호는 명천, 하늘의 뜻을 받들어 이름을 짓다라는 뜻인데 이 명자에는 운명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름을 짓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름을 짓는 일이 운명을 만드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운명 명자와 이름 명자를 같이 사용을 했어요. 하늘의 뜻을 받들어 이름을 짓다. 제가 20살 때 성균관 대학교 입학할 때 운명으로 받은 호입니다. 물론 이 이름을 받을 때 제가 이름 짓는 일을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30년이 흘러서 인명학을 연구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이름을 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이 잘 지으면 그 사람의 운명을 대변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제 호고요. 저희 베이비네임스 co.kr 가시면 이름에 관련된 여러 정보와 자료들 보실 수 있고 또 유튜브에 베이비네임스 치시면 장명법에 관련된 자료들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쓴 책인데 10년 전에 썼어요. 아기운이 쑥쑥 예쁜 이름 좋은 이름 천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쓸 때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고민은 이 고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름은 뭐 세련된 이름도 있을 테고 중후한 이름도 있을 테고 또 건강을 가득 담은 이름도 있을 테고요. 또 다복한 이름도 있을 텐데 과연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라는 게 제가 이 책을 쓸 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내가 내 이름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 때 그 이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름이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이름의 명예를 담게 되고요. 사람이 어떤 명예심이 있을 때 사람은 그릇되지가 않습니다.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이름을 소중히 여기면은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걸 명예라고 얘기하고요. 고명사의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름은 자기가 자기 이름을 사랑할 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름에 자부심을 담아줄 수 있는지 그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도별로 이름의 순위를 좀 말씀드릴 텐데 이건 이름의 트렌드, 이름은 시대마다 트렌드가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좀 올드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한 보시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민준, 서준, 민준, 서준. 개명도 심지어 민준으로 하고 있는 어떤 상황들이 보시는데요. 뭐 민준, 지호, 지훈, 현우, 예준, 주원, 도윤 2009년부터 2018년 한 10년 동안 이런 이름들이 출생신고가 많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여자 이름을 좀 보면 단연, 서연 2018년 지안 이렇게 출생신고가 됐습니다. 서연, 민서, 서연, 서윤, 지우, 지민, 하은, 수빈, 윤서, 채원 이런 이름들이 출생신고가 됐는데 엄마 아빠들이 이름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들은 뭐냐면 우리 아이의 이름은 어떤 이름을 지으면 좋을까라고 해서 엄마 아빠의 장명 리스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한 10개 정도 엄마 아빠가 짓고 싶은 이름을 좀 정리하시고 그 10개 이름에서 5개, 5개의 이름에서 3개, 3개의 이름에서 2개, 2개에서 1개 이렇게 이름을 좁혀가시는 게 장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한번 보면 2020년도 출생신고 남자 이름 순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대한민국 법원 통계 시스템에 들어가서 좀 확인을 한 사항이고요. 2020년도에 가장 많이 출생신고가 된 이름은 이준, 시우, 서준, 이안, 지호, 하준, 도윤, 운우, 선우, 유준, 수호, 예준, 주원, 도현, 로운, 우주, 태호, 이현, 시운, 연우 이런 식으로 출생신고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쓴다라는 것은 그만큼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엄마 아빠들이 이름을 지으실 때 이런 리스트들을 좀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자 이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자 이름은 이서가 1위를 했네요. 7.96%. 서아, 지안, 지아는 남자 이름에도 있었고 하윤, 지아, 아윤, 시아, 서윤, 아린, 유나, 지유, 하린, 지유, 리아, 예나, 하은, 수아, 유주, 서연, 채아. 굉장히 세련됐죠. 요즘에 이름의 트렌드는 굉장히 세련된 이름들을 많이 짓는다. 과거의 이름은 좀 변화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서연이나 아까 전에 민준 같은 경우 거의 10년 동안 똑같이 1위를 차지하는데 2000년도 이후에서는 이름의 순위가 매번 바뀝니다. 그래서 이름의 트렌드도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 여기에 어떤 의미를 담느냐가 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2023년 개묘년 토끼띠 여자 이름, 남자 이름 베스트 10을 제가 정리해서 동영상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지는 그렇습니다. 훌륭한 학자는 개묘년에 태어난다. 이 개묘가 어떤 통계, 연구, 그런 것들하고 좀 연관이 돼 있어서 훌륭한 학자, 개묘년에 태어난다. 이런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건 제가 좀 순위를 정한 거고요. 이 순위에 맞는 한자들을 좀 정해놨어요. 여자 이름 1위 이서였는데 만약 이서 이름을 짓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한자 배정 어떻게 하면 좋냐? 기쁠 이자, 책 서자, 글을 읽는 기쁨 속에 살라라는 뜻이 됩니다. 보면 유나, 제이, 설현, 로다, 도연, 미채, 가빈, 세아, 윤슬 여기에 해당하는 설명들이 쭉 있고요. 엄마 아빠가 이름을 지으실 때 이 10개의 이름에 포함된 한자들은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해 태어난 아이들은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만약 나현이라고 한다면 아리따울 나자 거물 현자 해서 나현 이렇게 지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도빈 해가지고 빚을 도자 훌륭한 빈자 이렇게 만드셔도 됩니다. 대신에 저기에 있는 한자들을 좀 기준으로 하시면 보다 2023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합당한 이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자 이름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1위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한, 허니, 윤성, 차훈, 시원, 태민, 호건, 이찬, 강윤, 도준 이렇게 좀 정리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윤한, 차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이가 가지는 특성과 사주 그리고 운명에 맞춰서 글자 배정을 하시면 보다 좀 단단한 의미를 배정해서 아이에게 줄 수 있고 보다 단단한 의미를 가진 아이는 자기 이름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 이름을 사랑할 때 거기에 명예심도 담기게 되고 명예를 가지고 사는 아이들은 역사에 길이 남는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좋은 이름, 피할 이름 좀 말씀드리면 피할 이름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엄마 아빠가 이름 지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명법이 뭐냐면 어플 다운받아서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어플 다운받아서 이름을 지으시면 100% 전부 다 획수 장명법으로 이름을 짓게 돼요. 어플의 로직이 전부 다 획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자의 획수를 세는 건데 한자의 획수는 사실 첫 번째 사주하고 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운명과 연관이 없는 이름이 획수장명법이고요. 두 번째 역사적 이유는 이 획수장명법은 쿠마사키 게노가 일본 쇼군들의 획수를 세요. 풍신수길 덕천가가. 그런 사람들의 획수를 세서 단명한 쇼군들은 나쁜 획수를 나누고
좀 오래 통치한 이 쇼군들, 왕들, 황제들은 좋은 이름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게 획수장명법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창씨 개명 때 들어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장명소에서도 이름을 짓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름을 지을 때 사용하는 모든 어플은 획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름 지을 때 절대 어플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획수로 이름 짓지 마십시오. 그게 첫 번째 이름을 지을 때 피해야 될 여러분들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피할 이름은 임명용 한자가 아닌 이름.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이 출생신고하러 가시면 출생신고 못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신 이름의 한자가 임명용 한자가 아니면 출생신고 하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임명용 한자인지 아닌지 네이버에 한 번만 확인하고 가셔요. 대법원 사이트에도 있고 네이버에도 있으니까 편하게 한번 확인하시고 가시면 두 번 왔다 갔다 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모 한자와 겹치는 이름. 이거 세 번째 이제 피할 이름인데 우리나라에는 휘호라고 해서요. 이름을 지을 때 1월 성신의 이름을 쓰지 않는다. 가축, 질병의 이름을 쓰지 않는다. 부모 자식 간의 이름자를 쓰지 않는다라고 해서 부모의 이름자를 자식 이름에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엄마 아빠들 이름 지을 때 어떻게 많이들 하시죠? 엄마 아빠 이름 딱 써놓고 엄마 이름에 한 글자 가져오시고 아빠 이름자에서 한 글자 가져오셔서 이름 짓는 경우들 많은데 그렇게 이름 짓는 건 좋습니다. 대신에 한자는 그대로 가져오지 마시고 다른 한자 받으십시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름 지을 때 피해야 될 이름. 그럼 이름 지을 때 좋은 이름,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민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될 좋은 이름은 뭐냐? 첫 번째, 뜻이 좋은 이름. 이름은 뭐니 해도 결국은 뜻이 좋으면 좋은 이름이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돼요. 사람은 뜻에서와 뜻으로 갑니다. 그 이름은 정신이 사는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삶의 가치가 담겨져 있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고요. 그래서 뜻이 좋은 이름이 가장 좋은 이름이다. 두 번째, 부르기 편한 이름. 자기 이름을 여러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상대편이 자꾸 되물어봐요. 그러면 그 이름은 좋은 이름이라고 말하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으실 때는 뜻이 좋고, 부르기 좋다. 그러면 좋은 이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뜻이 좋고 부르기 편한 이름은 모두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엄마 아빠라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운명에 맞는 이름, 이건 좀 어렵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운명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명에 맞는 이름을 찾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 좋은 이름을 짓기 위해서 일단 운명 보고서를 생명표를 먼저 쓰셔야 됩니다. 아이의 태몽, 생년월일시, 출생도시, 부모 성명 한자, 조부모 성명, 외조부모 성명, 돌림자 이런 것들 쭉 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운명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운명 보고서 만드는 법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예쁜 이름, 좋은 이름 천에 잘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이 아이의 정신세계, 마음의 성향 그리고 물질적인 세계 기정신을 좀 잘 봐서 보시면 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주간지가 필요합니다. 사주간지는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 핸드폰에서 만세력 치시면 이 갑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가 태어난 연월일시 넣으시면 이렇게 사주가 나와요.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걸 사주 여러분 이름을 지어 가시면 된다. 육치는 아이의 성향하고 좀 연관이 돼 있는데 육치는 정제부터 평관까지 해서 이 아이의 성품 그리고 이 아이가 가져가야 될 어떤 직업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천간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걸 천간이라고 얘기하고요. 아이가 태어난 날의 하늘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옛날에 이름을 지을 때는 뭐 갑날에 태어났으면 갑돌이 갑순이 또 을날에 태어났으면 을주 을선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개날에 태어났으면 개자 개선이 개수 뭐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그래서 아이가 시공간상에서 어떤 운명의 결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좀 잘 보시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자를 선택하실 수 있다. 또 이제 여러분이 이름을 지은 다음에 꼭 저한테 부탁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한자 저희 이름 이렇게 지었어요. 준서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여기에 맞는 한자를 잘 배정해 주세요라고 할 때 필요한 것들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아이 이름 지을 때 관상을 보고 이름을 지어서 아이의 생년월일시 사주가 있어야 되고 성별 얼굴, 엄마 아빠의 성함 본관 한자 생년월일, 부모 자식 간의 사주는 열어보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생년월일까지 있으셔야 된다. 그리고 태몽도 이름에 사용을 하게 되고요. 엄마 아빠가 생각해 본 이름 말씀하시면 한자를 받아보고 싶은 이름 말씀하시면 거기에 한자 배정해드리고 그 다음에 생각해본 이름들 전부 다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한자 배정이 되는 것들은 하게 되고 안 되는 것들은 왜 안 되는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결정될 때까지 짓는 게 이름을 짓는 사람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관련해서는 베이비네임스 co.kr 아니면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빠의 기도문. 예, 제가 쓴 기도문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아가야, 무럭무럭 쑥쑥 자라거라. 그저 무탈하게 건강하게 태어나거라. 태중의 아가야, 세상은 신비로운 모험이란다. 내가 살아갈 위대한 여정을 엄마 아빠는 함께 할 것이다. 세상의 축복을 자유롭게 누리거라. 아장아장 걸어 세상 높은 곳으로 휘상하거라. 오직 너만의 길을 찾아 당당히 걸어가거라. 엄마 아빠는 너를 늘 응원할 것이다. 너와 함께 기쁘고 너와 함께 슬퍼하며 인생의 마지막까지 늘 너의 편이 될 것이다. 너와 함께한 찬란한 축복들에 감사할 것이다. 언젠가 내가 어른이 되면 너 또한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겠지. 아가야, 이것만은 꼭 기억하거라. 늘 내 곁에 엄마 아빠가 함께 있음을, 늘 처음처럼 태중의 우리가 하나였음을. 예, 제가 쓴 글인데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또 성인이 돼서 또 아이를 낳고 이게 우리가 살아간 역사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뱃속에 태중에 있을 때는 엄마, 아빠, 아이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에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름은 운명을 여는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베이비네임스의 박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